이제는 환율 1,500원이 뉴 노멀이다. 그리고 증시 대규모 조정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 요즘 계속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 노후 자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현재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던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이 전형적으로 한국인들만 가난해지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물가는 오르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가난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굉장히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두 가지만 딱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리고 이런 고환율 상황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율관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돈 풀기로 통화량이 늘어나서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돈을 풀어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됐다. 이 부분을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려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지금 통화 증가 시기와 그리고 환율 급등 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푼다는 개념과 확장 재정 차이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보여주는 통화량과 유동성 지표입니다. 이 통화량 데이터를 직접 보면 대한민국의 광의 통화량, 이 M2 데이터를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해 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M2 증가율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진 시기는 2021년도 초 그리고 2022년도까지 이 팬데믹 대응으로 확장 재정과 저금리 통화 정책이 맞물렸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초부터 갑자기 확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가장 급등했던 시기는 반대로 2022년도 중반에서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화 증가량 또한 7% 수준이라서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돈 풀기 시점과 환율의 폭등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돈의 양보다 이동에 환율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풀기가 현재 환율 폭등의 이 두 번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첫 번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봐야겠지만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달러화 강세. 그런데 왜 원화 급락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유독 더 크냐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국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자산을 팔고 미국 자산을 사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 이런 금리 역전 상황 벌써 3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이라는 건 돈의 가치보다 이동에 더 불안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환율은 금리 차의 크기에도 반응을 하지만 금리 변화 속도 그리고 시장의 기대 심리에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1년 사이에 1,100원대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이 가장 급격하게 움직였는데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3번 연속 밟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란 0.75%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3번 연속했으니까 결국에는 2% 넘게 올린 거죠. 한국도 같이 올렸습니다만 당장의 이 금리 차이보다는 이 속도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그 충격으로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가장 더 많이 벌어졌던 2023년도 초에는 환율은 반대로 정점에서 급격하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를 주면서인데요. 이 신호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리 차이도 불구하고 이 충격 또한 선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의 흐름도 볼까요? 환율은 23년도 초반까지 괜찮아 싶더니 40원대부터 다시 출발해서 꾸준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통화량은 23년도 오히려 긴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부채입니다. 내부 문제인 거죠. 환율은 돈의 이동에 예민하다고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 급등과 같은 단기적인 자본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건 금리차에 대한 불안함을 반영을 하지만 장기적인 만성 요인은 바로 내부의 신뢰 문제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높은 금리차 때문에 이미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까지 불안하다는 신호가 더해지면 한국 자산을 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세 번째로 보이는 관리 재정 수지란 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2년도에 117조, 그리고 2023년도에 87조, 2024년도에 104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재정 적자도 102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110조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확장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 채무는 1,78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도 3년 뒤 58%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8%가 어느 정도를 의미를 하냐면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기준이 과거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60%입니다. 그리고 2026년 총 예산안이 728조인데 2023년 대비 지금 8.1% 늘어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늘려 잡았을까요? 지금 현 정부가 R&D 그리고 AI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각각 전년 대비 R&D에 19% 늘어난 35조, AI에는 3배 늘어난 10조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유럽 사이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AI 산업 육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버블이라는 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닷컴 버블 그리고 철도 버블과 같이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붙던 시기에는 전 세계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을지 혹은 뒤처질 것인지 그 갈림길이 정해지는 굉장한 골든타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I는 불투명한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 재정 투자인가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58% 시대라는 이 재정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도 AI 산업에서 아주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여 지금의 환율 불안정성과 또 재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금리 격차 그리고 막대한 확장 재정으로 환율이 만약에 1,5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기재부와 한은에서 외환 시장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오르면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간신히 방어를 해왔는데요. 작년 4분기 이 큰 이슈로 환율이 하루 만에 막 30원씩 폭등할 때 방어에 나서면서 이 4분기에 총 37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그 뒤로도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니까 그 불안감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 다음 분기에도 거의 3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2분기에는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외환 보유 총액은 10월 기준 4,288억 달러입니다. 다행인 건 전월 대비 6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은 이 4천억 달러 선 아래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은
1997년 외환 보유액이 IMF 당시였죠. 이때 39억 달러까지 급감을 하면서 그 이후로 외환 위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은 해온 결과 2018년 처음으로 우리가 이 4천억 달러, 그 IMF 당시의 100배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 수준이 가장 높았을 때가 4,631억 달러, 그리고 2022년도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기까지 현재 한 40조 원 가량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 금융시장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4,200억 달러 초반대 외환 보유액이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라는 외부적, 그리고 부채라는 내부적 요소를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몇 주 내내 지금 11월 내내 환율 이야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제가 앞서 환율은 돈의 이동에 가장 예민하며 그리고 급등과 같은 단기적인 자본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건 금리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벌어진 상황보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불안감, 즉 금리 변화 속도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올해는 금리를 여러 차례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우세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가 있고 또 연준의 독립성 논란도 있지만 2025년 내내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금리차가 줄어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환율은 연초까진 1,300원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 들어서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가 장기간 셧다운으로 당장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팍 터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0월부터 연준이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입장에선 기대와 달리 큰 폭의 금리 차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 불안감 속에서 금리 유출이, 자본 유출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6일 새벽에 전달된 속보에 따르면 레센트 재무장관이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가 될 것이며 이 백악관 출신의 캐비넷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쪽은 금리 인하 의지를 더더욱더 확실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기준금리 결정에 지금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 이 불안감 하나만으로도 환율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양의 원화 매도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국민연금, 지금 환율 관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거리이기도 하죠. 일단 국가 차원에서 4자 협의체 등 대응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니 구두 개입의 효과 덕이었을까요? 11월 27일 기준 환율이 3일 연속 내리면서 1,460원대까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지만 28일 다시 하루 만에 8원 오른 1,47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 최근 3, 4일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간 국민연금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이유 짚어보면 어쨌든 올해 미국 증시가 엄청 올랐죠. 최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로 200조 원 가량을 벌어들이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3년 늦춰졌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환율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들이는 양이 약 5,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1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외화 보유액보다 4,200억 달러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771조 원 중에서 15%, 이 115조 원을 해외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스와핑 해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이번에 4자 협의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방어에 나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갈수록 올라가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인기와 또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대부분 해외 사업장에 있다는 점, 또 어쨌든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원화 유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악재가 되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저 가속화로 인한 동반 하락 등 환율을 압박하는 요인이 현재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동결로 정하면서 앞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환율을 올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금리 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2022년도부터 누적되고 왔고 또 앞으로도 누적될 예정인 부채로 인한 신뢰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는 시작을 했지만, 만일 이러한 방안으로도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경우 우리가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연말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이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져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환율이 이렇게 급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꼼꼼한 분석과 근거를 통해서 제가 언론에서 드리지 못하는 자세한 이야기들을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이슈와 국제 이슈 제가 먼저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의 지식 트렌드였습니다.